아마도 잘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출첵으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잠깐만. 휴대폰 켜서 며칠인지 좀 보세요. 7일? 7월 2일 맞죠? 오케이. 7월 2일. 제가 이강쌤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강쌤은 내신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늘 휴가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일단 점검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요거 있죠, 요거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들었거든요. 아니 이런 건 상관없어요. 제가 칠판을 할게요. 그렇죠? 아 이건 좀 어렵다. 뭔가 그 약간 1-2 스타일인 거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부채꼴을 호라 그러죠, 그렇죠? 이 호의 길이 근데 반지름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대각선이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돌아갈 때는 좀 달라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 오케이.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없었나? 모르는 거? 저거는 좀 실패하면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오케이. 1-2 스타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실수가 너무 단체식 만들었어요. 그 좋은 말이다. 정수 부분은 5고 소수 부분은 얼마나 답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틀린 것 같은데. 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잘한 거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9개라고 했는데 네. 루트 25 정수는 내가 안 붙여야고 하나 지워서 6개를 해서 완성했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제 말에. 계산이 좀 헷갈리긴 하죠. 인정. 저도 좋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야매로 안 찍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하면 안 해요? 이것도 단테로 틀렸었죠. 얘는 좀 어렵다. 공통 부분이 좀 있죠. 눈에 잘 안 보이면 얘도 좀 이 루트하는 제곱해서 들어간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 복잡하죠, 되게. 얘는 좀 더 같이 해야지. 얘도 좀 어렵긴 할 때, 근데 약간 좀 같이 해볼까? 그럴 게 없어. 얘가 엄청 어려울 것 같지 않나? 미안합니다. 이거 일단 루트 175 있죠?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요 친구. 이해했죠? 위에 5루트 7이 없어도 되지. 그러면 합해서 5루트 7이 나오고 이 친구들이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가지수 많다 적다.
꽤 적습니다. 그럼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에서 루트 5가 나올 거 있다 없다. 그래서 얘도 아마 루트 5 느낌의 모양일 거고 얘도 루트 5 느낌의 모양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까지 이해했나? 그럼 가능한 게 루트 5랑 4루트 5의 조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2루트 5랑 3루트 5의 조합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1, 4, 그다음에 뭐냐 3, 2, 2, 3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렇게 뭐 트라이 해볼 것 같죠. 생각보다 조합이 몇 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친 거죠? 아, 이거 그런 거 원하는지. 배는 69보다 약간 크죠. 소수분, 정수분 13이라는 거 좀 짐작할 수가 없죠. 이거는 예전에 저한테 물었던 거 기억, 그 비슷한 문제. 한 번 하니까 안 틀리네.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5수 7이라서 몇 개 조합이 없어요. 저 1, 4, 3, 2, 3. 이거 1-2 스타일의 문제인데 얘는 가깝다 그러니까 약간 클 수도 있고 약간 작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한 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보면 루트 40인가? 6하고 7을 좀 따져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왜 6이라 생각했나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는 6차이, 이렇게는 7차이라서 이거 맞긴 아니 조금 애매하지 않나? 저랑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물론 뭐 틀린 설명까지 아니다. 완벽하게 문제는 설명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가운데는 이거 있다. 그렇죠. 그럼 65의 제곱을 하면 좀 이상할 거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32 4, 1, 2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41.25의 루트가 얼마다? 6.5죠. 이해했나요? 그럼 이 친구는 너 무슨 말이잖아? 4, 2, 2, 5네. 이거 끔찍한 실수. 이건 실력이라 실수가. 그러면 알겠다. 6.5의 제곱 하니까 뭐라고 쓰지? 루트 42.25가 6.5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친구 있죠? 6.5보다 약간 어떻다고? 작다. 이렇게 하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측면을 더 해야겠다. 오케이, 잘했다. 오늘 목사분들 이렇게 알겠죠? 진짜. 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살면서. 여러 번 그러면 안 돼야겠죠? 한 번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어느 정도 다 봤는데, 우리 몇 개만 같이 좀 짚어보고 갑시다. 아마 여러분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면 안 물어보겠죠? 그냥 더 거쳤기 때문에 한 2어 개 정도만 같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이거 뭐 문제랑 관련된 건 딱히 아니고 어떤 실수 x가 있다고 할게요. 어떤 실수 x가 있으면 꼭 유리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에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정수는 보통 n으로 표시합니다. 알겠죠? 이건 관행 같은 거고 이 친구를 a라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그샘플을 먼저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4.4 같은 게 있으면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은 얼마? 소수 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표시하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4.1이라고 해보자. 좀 어렵네. 정수 부분은 얼마? 라고 하면 잠깐만 좀 헷갈리긴 하겠다. 이거 한번 해본 적 없죠. 자 근데 잠깐만 이걸 하기 전에 얘는 좀
이건 좀 설명하고 되겠다. 여기서 정수 부분이라고 소수 부분이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규칙이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n은 말 그대로 정수입니다, 알겠죠? 이 친구는 정수예요, 정수. 그런데 이 소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소수 부분은 항상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는데 1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알겠죠? 소수 부분에서 수학에서. 그러면 질문. 자연수 2의 소수 부분은 얼마? 0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0도 포함한다는 거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다시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5.2라고 할게요. 알겠죠? 잘 생각하고 답변해보세요. 일단 물어보자. 소수 부분은 잠깐만. 정수 부분부터 물어보자. 저 친구의 정수 부분은 얼마? 잠깐만. 아니요. 일단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앞에. 근데 만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마이너스 5라고 썼으면 여기에 얼마가 더해져야 마이너스 5.2가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0.2가 더해져야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정수 부분이고 여기가 소수 부분인가? 잘 생각해봐요. 여기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정수 부분일 것 같고 여기가 소수 부분일 것 같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주어진 마이너스 0점이라는 게 여기 범위에 부합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눈 건 잘한 것 같다?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어렵긴 하다. 중딩 수준을 살짝 넘어가는 것 같긴 하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알겠죠?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잠깐 이거 제가 약간 힌트 드릴게요. 정수 부분을 좀 새로 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정수 부분을 얼마로 세팅하는 게 좋겠다. 사실 요 범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수 부분을 얼마로 세팅하는 게 좋겠다. 근데 마이너스 5는 아니겠죠? 여기가 질문, 음수가 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얼마로 세팅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맞아. 대답해. 마이너스 얼마? 여기를 마이너스 6으로 세팅하면 얼마가 더해지면 저 친구가 되나? 0.8이 되죠. 그렇죠? 요렇게 제가 세팅하는 순간 요 규칙에 엇나가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있는 거. 마이너스 5.2의 정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6이라 답해야 되고 그때의 속수 부분은 얼마다? 0.8이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3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근데 사실은 얘는 좀 어렵긴 해요. 알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소수 부분은 0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딱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이거는 번호가 있어요. 몇 번이냐면 55번을 좀 펴보도록 합시다. 어느 정도 제가 풀이하다 보니 질문할 거예요. 제가 싹 다 풀어보는 건 제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 제가 계산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볼 것. 이제 늙어가지고 요즘 늙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계산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라는 친구는 살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돼 있으면 17x는 저는 바로 85y로 고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y 그러면 이 친구 아래로 땡쳐 이 친구 하면 탁탁탁 하니까 40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42의 가장 가까운 정수. 근데 여기서 일단 주의할 거 가깝다라는 건 무조건 크다, 무조건 작다, 둘 중 어느 거에도 상관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가깝다는 건 얘보다 클 수도 있고 얘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얘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끝나.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알겠죠? 지금 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어렵네.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 일단 루트 42가 음. 루트 36보다 크고 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바로 써줄게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47, 네, 루트 47보다 47은 아니겠죠? 40. 아니 이거 저도 긴장돼서 그럴 수 있어. 어쨌든 이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밑에 써주네. 이거는 6이고 이건 7이에요. 그다음 넥스트. 42가 36에 더 가까워서. 네, 수업이 이런 논리예요. 이거 몇 칸 차이? 이거 6칸 차이죠? 이거 몇 칸 차이? 7칸 차이니까 왠지 여기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근데 이거 조금 제 생각에 약간 불충분하긴 하거든요, 논리가. 학생 아까 했죠? 어떻게 좀 학생도 이렇게 풀었나? 좀 더 엄밀하게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 엄밀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어려운 생각이 학생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서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갔나?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네. 제곱을 해서 누구를? 그냥 0.7 다 그냥 해주면 사실 그래서 네네. 좀 어떻게 하는 얘기지? 아 물론 저는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루트 36, 루트 40, 루트 40보다 그냥 제곱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이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6에 더 가까우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불충분한 것 같고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좀 약간 발레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위험한 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 8, 4, 9, 9, 14. 그러니까 이런 발레는 안 되나? 그러니까 뭐 루트 9하고 루트 16이 있으면 이거 두 개 다 얼마냐? 루트 13. 자, 이렇게 해보자. 잠깐만, 이게 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정확한 발레를 떠올리지 못하겠거든요. 그럼 이게 3, 4, 3, 12, 잠깐만, 12, 35, 묘하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거 발레가 지금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6하고 7 사이에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6하고 7 사이에 딱 가운데 있는 거 누구예요? 그래서 저라면 6.5의 제곱을 먼저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해보자. 그러니까 6.5라는 친구는 확실히 지금 6과 7 딱 가운데 있잖아요. 이 친구가 루트로 치면 좀 얼마일지를 알아보는 모습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친구를 계산해보면 아까 이것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5, 30 하면 39니까 42.25의 루트라는 거 동의하시나요? 6.5가? 그냥 계산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5가 이 친구예요, 알겠죠? 그러면 루트 42는 이 친구보다 약간 어떻겠다? 말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거는 루트 42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루트 42.25란 말이죠. 이거는 얼마다? 6.5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그렇죠. 당연히. 그럼 이건 6.5보다 크겠다, 작겠다? 작겠다. 그쵸? 적어도. 그러면 이거는 6.5보다는 작으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있겠다? 그쵸. 6쪽에 더 가깝겠죠. 저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6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발레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쪽이 조금 더 논리적인 것 같긴 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프린트는 잠깐만 그래도 물어보자.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나?
없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이 프린트는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하필 제가 딱 들어와서 좀 3-2 내용이긴 한데 우리 하나만 합시다.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증명으로 좀 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원과 원이 접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건 3-2 내용이에요. 근데 어차피 뭐 제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써도 상관없겠죠, 이 시간은. 케이스 하나 있고 이렇게 원과 원이 접하는 상황은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만나는 친구를 외접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안쪽에서 같은 쪽에서 만나는 친구를 내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좋으니까 좀 질문 좀 해야겠다. 자, 좀 졸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그어줘야 되는 보조선 뭐였어요? 중심끼리 이으면 이 접점도 이 일직선상에 위치하죠. 그렇죠? 자, 이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그어줘야 돼요? 똑같이, 그렇죠? 요렇게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 두 개의 원의 중심과 접점은 전부 다 하나의 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쓸게요. 두 원의 중심과 접점은 한 직선상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다고 하는 건 암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너무 무시했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해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사전 지식을 좀 하나 쌓고 갑시다.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평면상에서 한 직선이 결정되기 위한 결정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평면상에서 하나의 직선이 잘 그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으면 돼요. 혹시 학생 알고 있나? 뭐 있는지? 그러니까 뭐 점의 개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점이 몇 개 있으면 이렇게 슉 그을 수 있나? 그렇죠. 근데 두 점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알면은 직선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톡톡 촥 알겠죠? 말은 어렵지만 톡톡 샵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럼 질문. 점이 한 개 있으면 못하죠, 그렇죠? 그럼 점을 만약에 제가 점의 좌표를 하나만 안다면 어떤 조건이 추가되어야 될까요? 좀 어렵죠. 대답 못하는 못해도 돼요. 알겠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을 알면 직선 하나를 슉 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 점이라 할게요. 한 점을 알면은 이 상태로는 못 긋습니다. 알겠죠? 뭘 더 알아야 될 것 같나요? 알죠?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하긴 해요. 선생님 알죠? 선생님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수업 들어서 그러는데. 알겠나 혹시? 알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자로 이렇게 슉 그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점을 제가 하나밖에 모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직선이 요렇게 지금 빙글빙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뭘 더 알아야 모양을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힌트 2-1네요. 1차함수네요. 좀 어려운 학생 대답을 이제 학생 뭔지 알죠? 뭘 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얘랑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른 만약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한 점과 뭘 알아야겠다. 위치? 약간 어쨌든 방향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죠. 방향이라고 표현 안 하고 보통 뭐라고 표현?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하죠. 그래서 한 점을 하면 방향이 확정되기 때문에
한점 플러스 기울기를 알면 1,589 대략 기울기 이러면 쓱 이렇게 했다고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러면 결정이 된다는 말은 모양도 몇 개라는 얘기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 요런 모양에서 이 두 개를 이었을 때 여기 접점을 지난다는 거 있죠? 물론 감각은 있죠. 하지만 증명한보다 감각으로 한 거다. 감각으로 한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지워서 이거 다음 시간에 낼게요. 알겠죠? 좀 어려워서 많이 도와주면서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과 여기 접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접점이 있으면 접선이 있다는 거 동의하세요? 접점이 있으면 접선이 있다. 이해하나? 네, 그러면서 물어볼게요. 여기는 원이 두 개 있죠. 접선이 몇 개 존재하겠다. 원마다. 요 원에 대한 접선이 하나 있겠죠. 요 원에 대한 접선이 있겠죠. 근데 그 접선은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다른 사람들 이해하나? 공통 접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파랗게 그은 친구는 두 원에 대한 공통 접선이에요. 이까지 이해하나?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파란색에 공통 접선이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공통 접선을 두 개의 원의 관점에서 해석해 봅시다. 요렇게 이으면 그렇죠. 직각. 요렇게 이어도 뭐예요? 직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같다는 걸 증명해 볼게요. 알겠죠?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같은 직선이에요. 왜 같은 직선인지 생각해 봅시다. 요 두 번째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선생님 대답해봐요. 노란색 있죠? 이 접점을 지난다 안 지난다? 그렇죠. 노란색은 접점을 지나요. 얘도 접점 지나고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파란색이랑 수직한 기울기라는 거 동의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파랑이랑 수직한 기울기예요. 파랑의 기울기 아닙니다. 파랑과 수직한 기울기.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이 오른쪽 빨간 직선 볼게요. 이거 접점 지나나 안 지나나? 지나죠. 접점 지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누구랑 수직한 기울기예요? 오, 너무 잘하는데? 저희가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두 개 같은 점 지나죠. 기울기도 서로 어때요? 그러면 두 개는 사실 다른 거다 하나의 직선이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원의 중심, 접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 하나로 이어주자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내면 할 수 있겠죠? 자, 해봐요.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알겠죠? 얘도 지금 공통 접선이 있습니다. 작은 원에 대해서도 큰 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쓱 그어보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90도라는 건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럼 사실 여기서 겹쳐있긴 한데 이 노란색으로 칠한 그러니까 큰 원에 대한 이 보조선과 이 빨간 원에 대한 보조선이 하나의 직선상에 있다는 거 보일 거거든요. 빨리 하자. 둘 다 지금 같은 직선인 거 직관적으로 알겠죠. 왜? 둘 다 어떤 점이 지나니까? 노랑이든 빨강이든 빨강이든 둘 다 어떤 점을 공통적으로 지나고 있어요? 접점이죠. 이 두 친구는 둘 다 접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 점 알았죠, 그렇죠? 그럼 바로 기울기를 넣는 거죠. 기울기. 노랑이든 빨강이든 근데 두 개 기울기는 같죠? 둘 다 파랑이랑 어떤 기울기예요? 수직한 기울기죠, 그렇죠? 이 친구도 파랑이랑 수직한 기울기예요. 그러면 요렇게 절묘하게 이었을 때 이 셋은 전부 다 어떤 직선 위에 있다?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해하겠나? 다음 시간에 제가 내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해요. 알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옵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많이 도와줄 건데 요 증명을 좀 시켜볼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 두 원의 중심과 접점은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 말하는 거죠. 공통 접선이 있을 때 하나의 직선상에 위치한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니까 원 문제를 풀 때 당연히
그거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증명 한번 시켜보고 비슷한 내용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어렵긴 하다.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이런 원도 중요한데 사실은 얘가 2-1의 어떤 1차 함수 파트의 핵심입니다. 얘를 좀 기억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 3-2는 3-1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거 설명할 때만 잠깐 재책 알겠죠? 제가 포인트 당신은 무조건 하죠. 근데 설명할 게 있나? 곱셈식 하고 그러는데 설명할 때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설명할 게 없다. 잠깐만. 당연히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다 알죠? 다 알죠? 곱셈공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 C 더하기 D 같은 거 이렇게 두 개의 곱이 있을 때 어떻게 전개해요? 요렇게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요렇게 하는 거 알고 있죠? 설명 안 할게요. 그러면 이런 걸 좀 하다 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도 사실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니까 요렇게 해야 하긴 해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요게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2AB 플러스 B제곱.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이렇게 한다 바로 생각이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아래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뭐 A-B의 제곱도 똑같은 논리로 해보면 뭐 요렇게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중학교 수준에서 나온다면 가장 어려운 건 아마 좀 요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불러볼래요? 네, 알파벳이 좀 읽기가 어렵나? A, B, C, D거든요. 그냥 하나하나씩 불러보세요. 네. AC 그렇죠. AC,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D 이제 됐다. 그만 말해도 돼요. 아는 거 알았으니까. 뭐 요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게 하나 있긴 하다. 좀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해보자. 이런 거 혹시 알고 있나? 이것도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이것도 똑같이 딱딱 누르면 얘가 나오고 딱딱 누르면 얘가 나오고 딱딱딱이 되면 2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아직 넘어가서 보시자. 다음으로 이것도 있어요. 이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좀 혼합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거 문제 내면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뭐냐면 얘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은 여기까지의 모양만 같고 얘만 좀 다르다는 사실 알겠죠? 그러면 뭔가 이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했으니 제가 할게요. 그럼 이 친구를 제곱해 봅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어떤 뭐 t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이 모양에서 t의 모양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바로 t의 모양을 유도하기 좀 힘들긴 해요,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렇게 한다는 거 알겠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 t의 제곱 얘의 제곱 얘랑 뭔가 설명했죠? 그렇죠? 할 필요 없어요. t의 제곱이나 0이란 말은 t는 0이다. 따라서 이 친구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이해 하시겠죠?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해보자. 몇 쪽부터 할 거냐면 44쪽부터 쭉 풉시다. 알겠죠?
유리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선생님 너무 신뢰 안 하냐 할 수 있죠 당연히. 못하면 안 되지.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죠? 44쪽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것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 다음 주 일부러 너무 늦게 뽑았어. 아까 107 내가 들고 왔나? 제가 들고 왔나요? 아니 아까 주지 않았나? 근데 내가 들고 왔나 보다. 오케이 어딘가 있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냥 보는데 안 되면 물어도 되지 않다겠죠? 이것도 귀찮지만 확인 어떻게 해봅시다. 알겠죠? 프린트긴 한데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간략하게라도 제가 볼 수 있게 써주세요. 알겠죠? 간략하게라도. 한 46쪽까지 끝나면 한번 부르셔야죠. 여기가 기본 문제니까 여기까지 완성됐으면 1차 한번 해봅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있는데 한국 가족들은 조금 안 나오는 거죠.
수요일은 우리 수업이니까. 내가 매겨주자. 왜 이렇게 뭔가 뭘 하지? 어디 좀 이러는데? 풀이 한 번만 볼게요. 이거죠, 이거. 아, 물론 맞아요, 알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혈내 관계가 어떻게 보면 혈내수? 유리수분은 같고 무리수분은 다른 거 있었죠.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 같아요? 신발 한 켤레 할 때 이렇게 켤레야겠죠? 그럼 X가 뭐예요? 무슨 거예요? X. 원래 문제가 X. X, Y는 뭐예요? 두 개 갖고. 그래서 두 개의 수가 틀려 관계잖아요. 합도 그렇고 곱도 그렇고 되게 어떤 거야?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긴 했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틀린 거 아니다, 당연히. 네, 잘 됐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나쁜 풀이 나는데 좀 더 할수 있다는 얘기고. 단순히 계산은 네, 다 맞아요. 네 개는 세 개잖아요, 그렇죠? 3. 뭐 알아서 빼나? 3, 2, 1, 3,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플러스 1번 25번 4. 저 이거 틀렸다. 4. 실수는 다시 말해야죠. 16. 4. 이렇게 생겼다. 잠깐 좀 고치고 있어요. 이거 두고 좀 볼게요, 제가. 2층에 일단 책이 고쳐도 돼요, 알죠? 자.
틀렸다는 아니겠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온 건가? 아니 맞는 말이네요 알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해보자. 좀 어려운 문제 여기서 x하고 1의 부호는 어때요? 바뀐다 안 바뀐다? y의 부호는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x 순서를 좀 바꿔볼래요? 본인이 써보세요. x 더하기 1 플러스 y 이거 플러스 y 얘의 순서를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어떤 것이 써야 되는지 보이나요? 이제? 굳이 치환하지 맙시다. 치환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식은 어떤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합창 모양이라는 걸 알겠죠? 이렇게 다시 써보세요. 사실 똑같아요. 틀린 건 절대 아니고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 좀 추천합니다. 알겠죠?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잘하긴 했는데 사실은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에 좀 주목해도 꽤 괜찮다는 거. 그리고 얘는 지금 맞았어요. 알겠죠? 당연히 틀린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틀린 건 다 고쳤죠? 무조건 틀린 실수예요. 볼 것도 없고 얘인데 사실은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두 x, y를 보세요. 알겠죠? 두 개의 유리수 부분은 같죠? 무리수 부분은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켤레수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어요? 켤레. 아 처음 들어보나? 신발 한 켤레 할 때 그 켤레거든요. 자, 짝이 있다는 얘기인지 알죠? 짝. 얘는 유리수 부분 같은데 이 뒤에 보면 부호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켤레의 특징인데 x 더하기 y는 어디 써볼래요? x 더하기 y 이게 합은 얼마인지 두 개 곱 구해볼래요? x, y 아주 깔끔하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도 훌륭하긴 한데 켤레 관계의 특징상 합과 곱이 아주 깔끔하거든요. 예보에도 꽤 괜찮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근데 괜찮아요. 넘어가자. 그 외에 별거 없어. 다 했나? 자, 재밌는 대로 잘해줘. 3, 2, 1. 실수는 3, 마이너스 1. 잠깐만, 맞았어. 7만 1번 25 더하기 4, 4, 16, 4, 2, 5, 맞았어요. 근데 저거는 5, 1, 2, 5, 2, 6, 8. 그 다음에 30, 3, 3. 근데 잠깐 책에 붙여봐야겠죠? 잠깐 적고 있어.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적은 안 해서 당연히 맞아야 되죠. 좀 노력해서 잘할 때는 배열 바꿔서 좀 복잡한 식으로 그냥 내려가면 되지. 문제죠, 문제.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거든요. 편례수 뭐 이런 거 들어갔네. 편례 처음 들어보네. 지금 보면 두 개의 유리수 부분을 사는 것도 그렇죠. 무리수 부분도 같긴 한데 부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르죠. 그러니까 유리수 부분은 같고 무리수 부분이 다른 것도 편례라고 부르거든요. 두 개의 특징, x 더하기 y는 뭐예요? 여기서 x 더하기 y는 뭐지? 두 개의 곱을 구해볼까요? x 곱하기 굉장히 현례관계의 특징상 합과 곱이 깔끔하거든요. 얘네 둘 알았으면 직접 대입이 편했겠다. 곱셈 공식으로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조금 괜찮아요. 넣어보자. 넣어보자. 했나? 그러면 넣어보자. 3 2 1 3 마이너스 1 이렇게 맞았어요. 1번 25 더하기 4 2 4 16 4 2분의 루트 이렇게 맞았습니다. 5 1 2분의 5 2 6 8 30 다시 한번 되지 30 3 책에 잠깐만 풀고 있어요. 맞췄나? 자, 이거 다시 들어주고 지를 가져와서 자, 오답은 다 고쳤나요? 다 기억하고 있었나? 다시 한번 보자. 이거는 옮겨 쓰는 데서 잘못 봤죠? 계산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상관. 아니, 여기 제대로 풀었던데?
리벤지 제품. 그렇죠. 리건지 저도 많이 해요. 시험날은 다시 한번 확인할 거. 충분히 좋습니다. 생각 좋습니다. 풀이는 마지막에 볼게요, 알겠죠? 이것도 아마 어디서 1 빼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29더블 잡고. 이거는 풀이만 너무나 계산에 미스가 있어서 이거 못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노트만 봅시다.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노트 하나 보고요.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일일이 계산해서 다 전개해서 계산했죠.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그걸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좀 어떻게 재배열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 이렇게 배열하면 뭐가 좋아요? 공식이 있죠. 합차 공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해보면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넘어가고 9번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나 맞았나? 맞았는데 뭐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돼? 뭐지? 왜냐면 이거 4의 제곱이 아니다. 뭔가 어리석어 보였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냥 전부 다 계산 안 하는 건 아주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최고의 수단이야, 이제 이거는. 근데 요렇게 지금 식이 생겼는데 50하고 49가 꽤 어렵다는 건 짐작할 수 있죠. 4는 사실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죠. 50하고 49를 어떻게 해? 그거보다는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50제곱죠. 50의 제곱 마이너스 49의 제곱 마이너스 4를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뒤에 4야 마지막에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보이나요? 앞에 두 개. 어떻게 해야 할지? (50도) 제곱이에요, 그렇죠? 49도 제곱이에요. 제곱에서 제곱을 뺐죠. 뭐 쓸 수 있겠다.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잠깐만. 50 더하기 49는 얼마야?
저만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냐면 50하고 40은 1차이 나니까 여기가 간략하게 될 거라는 건 진정할 수가 없고. 알겠죠?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어떻게 맞을지 몰라요. 그죠? 넘어가고. 얘는 틀린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데 넘어가보자. 너무 16번. 다 데이트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켤레 관계란 말이 아마 안 들어갔을 건데 x하고 y 볼게요. 유리수 부분이랑 무리수 부분이 있죠. 유리수 부분은 완벽하게 3으로 똑같은 거 보이세요? 무리수 부분은 루트 10이랑 마이너스 루트 10으로 두 개의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켤레라고 그러는데 켤레의 특징은 합과 곱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책에 쓰세요. x 더하기 y를 넣게 될 거예요. x, y 두 개의 곱 아니 맞는데? 맞잖아. 그 다음 x 곱하기 y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는 곱셈공식 쓰는 것이 간편했겠죠.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당연히 많은 거고 계속 있고. 잠깐만 앞에 볼까요? 여기 46쪽에 1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설명하기 힘든데 16쪽에 x하고 y의 특징을 보면 수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3 더하기 루트 10이고 y는 3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이런 두 수의 관계를 켤레 관계 혹은 켤레 수라고 불러요. 켤레. 그러니까 그 켤레라는 게 신발의 그 한 켤레 걔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짝이 있다는 얘기인데 특징이 보면은 두 개의 지금 유리수 부분은 어때요? 같죠, 그렇죠? 근데 무리수 부분은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관계의 특징상 뭘 알 수가 있냐면 합과 곱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합, 곱이 깔끔. 왜냐면 계산해 보면 x 더하기 y는 6이 나오고 x, y는 얼마가 나옵니까?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켤레의 관계의 당연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계속하자. 이런 거 알아두면 이건 고딩 때 많이 씁니다. 중딩 때는 쓸 일이 거의 없고 고딩 가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꾸 불러서 미안한데 요거 풀고 우리 좀 쉽시다. 이게 딱 쉬는 시간이거든요. 요 문제만 풀어보세요. 약간 고등학교 스타일이긴 하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요 문제만 풀어보자. 그냥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네, 그냥 x, y 대입하는 좀 비춥니다. 알겠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앞에서 배웠던 좀 관계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풀고 좀 쉴게요. 요거 풀고. 글씨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저 방금 만들어서 봐야죠.
아니 저 내가 비싼 거 배워. 아니 근데 얘가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저 많이 잠깐만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없나? 얼마 남았어요? 40. 잠깐 다시 한번 내봐야겠죠. 이건 제가 맞는 것 같은데 나왔어요?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요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두 개를 보면 켤레 보니까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교식 그렇죠? 좀 쉬어봅시다. 보자. 푼 거는 뭐 어디 이건가요? 이거 그냥 무작정 대입하는 거 아니란 거 알겠죠? 일부러 모양 복잡하게 하는 거 보이죠? 교식.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게 차 모양도 만들 수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래서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근데 저 앞에 두 개 있죠? 저 앞에 제곱 모양 그거는 그냥 전개하는 게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 차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너무 머릿속에 실수가 있었죠. 괜찮습니다. 아니 맞는데 좀 쓰면 안 되나? 암산으로 보죠. 암산으로 그냥 처음 틀렸다. 시험아. 규식. 이상 맞았으니까 좀 쉬어가지고.